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S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예측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고아부체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정회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은 우선 구민수, 7기 구민수, 7기 구유림, 그리고 저 7기 정회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우선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고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 변수 선택, 그리고 모델링, 결론, 참고 자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포함된 ITS와 유동인구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S란 지능형 교통체계 인텔리전트 트랜스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로서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의 어떤 첨단 기술들을 접목해서 정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 팀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루프 검지기 등의 장비를 통해 수집한 통행속도 데이터와 교량의 교통량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인구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 데이터란 특정 지점에서의 일정 시간 동안의 유입 유출 인구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통근 인구입니다. 통근 인구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출퇴근 할 때 이동이 이루어지는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TS 데이터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교통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초반부에 서울특별시의 484개 도로의 구간들은 총 길이 연장과 시간대별 속도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클러스터 중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시고속도로와 그 주변을 이어주는 연결 도로들이 모여있는 클러스터를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이 클러스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북부간선도로처럼 도시고속도로 중에 혼잡도가 비교적 높은 구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서울의 중심부를 따라 흐르고 있고 한강에 따라 흐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교량으로 이어진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실행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런 혼잡도가 비교적 높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라는 두 도시고속도로의 통행속도를 예측하여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이 정해졌을 때 입력 변수값을 설정하면 그 시점에서의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모델을 만들어보자 라는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사용한 대부분의 데이터는 서울시나 기상청,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원하는 자료가 원하는 형태로 있지 않을 경우에는 루어 데이터를 직접 만드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 수나 진출입로 수, CCTV 개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를 확인해서 그 구간을 직접 그 구간에 있는 교차로 수나 진출 인구 개수 등을 세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트래픽과 스피드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것은, 스피드에는 구간별 통행 속도가 들어있고 트래픽에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사이에 지나는 그 한강에 있는 교량들의 교통량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측치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결측치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시간과 평일, 휴일, 명절, 그리고 구간을 고려해서 그 미디언 값으로 이 결측치들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간당 당수량이나 어떤 연속형 변수들을 구간화하여 범주형 변수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저희가 이제 주로 보고자 했던 데이터가 이제 아까 주제에도 있었던 유동인구, 즉 저희 팀에서 고려하는 통근 인구에 대한 변수를 주로 보고자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통근 인구에 대한 통근 인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변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치구별 종사자 수 데이터에 저희가 통계조사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가중치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연속형 입력 변수에는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여 0에서 1 사이 값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으로 EDA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DA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속도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가로축이 속도가 되고 세로축이 그 속도들의 덴시티를 나타내는 분포도를 그려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정규분포의 형태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봉우리가 여러 개거나 하는 편포와 같은 비정규 분포의 형태가 나타나서 중위수를 기준으로 EDA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중위 속도에 대한 비교 플랫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한 패턴을 보기 위해서 상행과 하행 변수를 방향 변수를 적용한 플랫도 그려봤습니다. 그 결과 전체 전반적인 패턴은 어느 정도 일정 경향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도로별, 방향별 조합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요일별 통행 속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본 결과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의 어떤 패턴이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평일에도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약간 다른 화수목과 조금은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비록 미세한 부분이지만 그 출근 시간대에 좀 더 통행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금요일에는 퇴근 시간대에 좀 더 통행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를 좀 더 큰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기 위해 명절과 평일, 휴일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통행 속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명절과 평일은 대부분 다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여기서 휴일이라고 따로 빼놓은 것은 명절이 아닌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분명히 명절과 평일, 휴일의 패턴이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출입로, 교차로 여부에 따른 통행속도를 비교해 본 그래프들입니다. 진입로와 진출로, 교차로 여부에 따라서 이들이 있는 경우에 통행속도가 조금씩 느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돌발 상황, 즉 공사나 사고, 통제, 행사 등이 있을 때와 이런 돌발 상황이 없을 때의 통행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초록색 선이 이런 돌발 상황이 없을 때의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돌발 상황이 있을 때는 정상인 상황과는 다른 속도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수 여부에 따른 속도 비교인데요. 여기서 강수 여부가 1령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이 1령으로 나눈 기준은 30mm를 값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비 강수가 있을 때 그거를 집중호우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비가 1mm 이렇게 미세하게 내린다고 해서 그게 통행 속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리거나 좀 더 강한 강수가 있을 때 통행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아 강수 여부를 30mm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존재 여부에 따른 속도 비교인데요. 여기서 CCTV는 도시고속도로에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밑에 이제 깔린 CCTV가 있는 경우에 좀 더 통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수 선택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수 선택은 앞에서 이루어졌던 탐색적인 분석과 그리고 저희의 이제 메인 모델이 인공신경망이었는데, 인공신경망을 돌렸을 때 나오는 변수 중요도를 활용하여 변수 선택을 했습니다. 변수 중요도를 분석해본 결과 처음에 이제 변수 선택 전에 대부분의 변수를 넣었을 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했던 여기서 맨 위에 보실 수 있는 워커스 WN이라는 변수가 종사자 수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근 인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변수를 만들어 보고자 했던 데이터입니다. 또한 실제 교통량 데이터를 구간의 교통량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만들었던 트래픽 N이라는 변수도 예측 변수 중요도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와 앞에서 했던 EDA 결과를 바탕으로 총 목표 변수인 통행 속도를 포함하여 17개의 변수를 최종 데이터 변수로 선택하였고
여기서 선택된 변수들을 잠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스피드가 통행 속도, 저희 팀에서 목표 변수로 삼은 변수이고, 밑에 보이시는 워커스 WN 이 변수가 통근 인구에 대한 변수, 그리고 구간이나 시간, 교량의 교통량, 구간의 길이, CCTV의 개수, 요일, 방향 등 총 16개의 입력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모델이 기존에 있던 모델들과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모델이 차별화되는 점은 이런 통근 인구를 표현하기 위해 자치구별 종사자 수에 시간별, 평일, 휴일별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점과, 그리고 실제 교통량 대신에 사용한 교량 교통량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EDA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수 여부를 있으면 1, 없으면 0이 아니라 특정 기준인 30mm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근 인구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구별 종사자 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 교통수단 이용 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가중치와 평일 휴일 가중치를 계산을 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통근 인구 변수, 즉 워커스 WN이라고 나오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수를 고려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밑에 보실 수 있는 지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주변에 있는 구들이 서울 시내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기업 수도 많은 지역구들입니다. 또한 이 자치구들의 특징이 교차 통근형 그리고 성장형과 같이 유출입 통근량이 많은 지역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종사자 수의 시간 가중치와 평일 휴일 가중치를 적용한다면 통근 인구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트래픽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수를 만들게 된 이유는 속도 데이터는 구간별로 전부 공개를 하고 있었지만 통행량 데이터가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공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공개되고 있었던 총 구간이 120개 구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교통량 데이터는 10개 구간만 공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측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문의를 해서 외부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저희가 원하는 형태대로 그 로 데이터 자체를 뽑아주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가 돼서 결국에는 다른 방향으로 교통량을 추정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만든 변수가 트래픽 N이라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만들게 된 게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했는데요. 물론 이
교량을 지나는 교통량들이 이 통행량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의 어떤 특정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동을 하는지는 정확히 고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의 교통 상황에 이 교량의 교통량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중요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하여 이 변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인 모델로 사용한 것은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을 메인 모델로 사용하려고 한 것은 특별한 가정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 예측력이 비교적 좋은 모델이라는 점을 착안을 해서 이 모델을 메인 모델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모델링의 대상이 된 구간은 이렇게 강변북로 상행, 하행, 올림픽대로 상행, 하행 이렇게 4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구간보다 조금 더 긴 구간이지만 그 교량, 교통량 데이터를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보이실 수 있는 가양대교 북단에서 천호대교 북단, 가양 IC에서 천호대교 남단 구간이어서 이 구간만의 대상으로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델링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데이터를 4가지 구간으로 분할을 하였고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은 80대 20의 비율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변수 선택에서 걸러진 변수들을 필터링해서 넣게 되었고요. 유형을 설정한 후에 4가지 모델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모델링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IBM SPSS 모델러인데요. 전처리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R을 사용하였지만 모델링 과정에서 R이 속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좀 더 최적화가 잘 돼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0일 라이센스를 받아서 SPSS 모델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델링에 사용한 모델은 인공신경망, 선형외기, 체이드, 카트인데요. 체이드와 카트는 연속형 목표 변수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 속도를 목표 변수로 모델링을 해본 결과 이 4가지 모델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인공신경망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예측한 값을 어떻게 다시 재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어떤 속도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딱 정확한 값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킬로 정도 그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의 구간 안에 있으면은 어느 정도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측값이 참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5km, 10km, 15km 안에 15km/h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5km/h일 때는 조금 적중률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15km 정도까지 범위를 늘려야 어느 정도 90%에 가까운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펠시라는 항목은 그 예측값과 참값을 원활, 서행, 지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을 때 이게 얼마나 맞았는지를 비율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결과로는 속도 예측값을 구해서 어떤 특정 참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뭐 5km, 10km, 15km 이런 식으로 특정 구간에 얼마나 적중하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었는데요. 좀 더 모델의 정확성이 높아진다면 특정 시간대, 특정 구간에서의 통행 속도를 어느 정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의 거리와 통행 속도를 고려하여 소요 시간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능해진다면 통행의 효율적인 시간대나 그런 구간들을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통행 소요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활용한 구간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라는 두 개의 도시고속도로로 제한이 되었는데요. 맨 처음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같이 묶였던 도로들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나 다른 도로에 거쳐서 연결이 돼 있는 도로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들을 더 추가해 본다면 예측 구간의 범위도 넓힐 수 있고 그 구간에 따른 그 지역적 특성을 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많이 나아간다면 어떤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목적 통행 인구라는 것이 저희 모델에서 고려했던 평균 인구와 같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이런 통행 인구와 같은 목적 통행 인구와 같은 변수를 고려한 모델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 도로 정책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참고 자료와 참고 사이트이고요.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